자, 네 번째로 추가로 채무를 발생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나 이제 빚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클릭하다 보면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인가결정을 받으신 후라도 폐지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득의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 변제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뭐 직장을 옮기시거나 뭐 실직을 하시거나 또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변제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월 변제금도 더 늘려서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갚아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실무적으로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해서 소득의 증가를 신고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변제금을 계속 못 내시면은 결국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과 좀 의논을 해서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등으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재산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도 신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다거나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것들도 다 법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혹시 뭐 이런 건 법원에 안 알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이 법원에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원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바로 신고해 주세요. 이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자칫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사도 자주 하는 편이고 휴대폰 번호도 자주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시면은 즉시 법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위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사무실에도 꼭 알려주세요.